안녕하십니까, 피카몰 레이싱의 이서영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후덥지근한데 이제 7월이고 3저원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더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차를 잘 달래면서 타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구름이 이렇게 꼈는데도 굉장히 더워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죠. 굉장히 더운데 이런 날은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도 굉장히 쉽게 지치기 때문에 타이어 매니지먼트, 브레이크 패드 매니지먼트 혹은 이제 뭐 엔진열이라든지 미션열을 잘 관리하는 드라이버가 조금 더 결승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다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솔직히 3등 전문 선수에서 벗어나서 1등 혹은 2등을 꼭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도 지난 이전에 3등을 했기 때문에 핸디캡이 좀 있어서 그 핸디캡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어지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오늘 온 이유는 저와 함께 이제 좀 운전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기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익힐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기본기를 배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인제 스피드룸에 찾아왔습니다. 하중 들려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를 계속 유지하듯이 모든 코너에서는 하중을 다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한쪽이 생기는 하중은 그걸 이제 뒤로 보내고 그다음 다시 앞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서 유지하세요. 하중 유지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이렇게 부드럽게 넘기시고. 그렇죠. 모든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면은 정말 쉽게 그 실력을 늘려갈 수도 있고 딱 벽을 만났을 때도 그 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 벽을 만났을 때 벽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본기를 그만큼 좀 더 중요시 생각하고 조금 더 거기에 포커싱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그 운전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가 있고 훨씬 더 그 쉽게 장벽을 넘어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농구를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농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어느 정도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자부하지만 그래도 제가 프로로 가지 못하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프로 선수 친구들이 좀 있어요. 농구하는 분들 중에.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패스, 드리블, 슛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반복 숙달, 반복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합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고 요령을 피우지 않고 기본에 정말 충실한데 운전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운전을 할 때 있어서 운전자가 조작하는 것들은 되게 심플해요.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손,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발 혹은 엑셀 페달, 이게 전부인데 이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실력 향상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벽을 만나가지고 그 벽을 뛰어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스티어링 조작 방법하고 그 다음에 페달 조작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스티어링 조작 방법하고 페달 조작 방법이 뭐 못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상 뭐 공도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스티어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페달 밟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서킷에서 어울리는 조작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섬세하고 부드럽게 조작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트랙션 서클에 맞게끔 조작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조작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나중에 추후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이 트랙션 서클에 대해서 캄서클이라고도 부르는 이 트랙션 서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 타이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차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서 주행을 하고 조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빨라져 가는지 또 내가 차를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지 좀 더 쉽게 다가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을 조작함에 있어서 이 스티어링 휠과 페달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거를 같이 생각하셔야만 이 차가 가진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실 수가 있고 또 이 차의 타이어를 끝까지 쓰실 수가 있게 되고 이 차가 가진 이 타이어가 가진 성능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무언가를 더 만들어내서 더 많은 트랙션을 만들어내고 더 빠른 코너링 속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조작에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작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기본기를 잘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하실수록 훨씬 더 빠르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스티어 조작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라든지 엑셀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스티어가 완전히 풀려져서 차가 똑바로 놓여있는 상태에서는 풀 브레이킹도 할 수 있고 풀 악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코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지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속을 하기 위해서 브레이킹을 끝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코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스티어를 조작하게 되면 언더스티어가 발생한다거나 또 차량에 따라서는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밸런스를 잃고 미끄러지는 과정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조작 방법은 완전히 잘못된 조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스티어를 돌리고 싶으면은 그 양에 맞춰서 브레이크 페달도 서서히 그 양을 감소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티어를 더 이상 조작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 이제 코너의 중반부에 있어서 파셜 스로틀이라는 속도를 유지하는, 속도를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줄이는 것도 아니고 순수 100% 코너링 상태를 유지하는 그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가속을 하고 싶다면은 스티어를 풀어주는 만큼 가속 페달을 더 적용을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스티어가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가속을 해버리면은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륜구동이라면 언더스티어가 먼저 발생을 할 거고, 후륜구동이라면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과 발에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끈이 묶여져 있고 이제 발끝에 끈이 묶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풀악셀을 하거나 풀브레이킹을 한 상태라고 하면은 손을 움직이고 싶어도 끈이 팽팽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스티어를 돌리고 싶으면은 브레이크를 그만큼 서서히 놓으셔야만 스티어를 그만큼 돌릴 수가 있고, 다시 밟고 싶다고 하면은 엑셀을 밟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서서히 스티어를 풀어 주셔야만 그만큼 엑셀을 적용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운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뭐 페달, 그냥 브레이크 페달, 뭐 가속 페달 밟는 정도, 스티어만 돌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서킷 주행이라든지 드리프트 혹은 한계 주행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차량을 온전히 완벽하게 느끼면서 컨트롤 할 수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주행도 할 수가 있고, 또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차량이 미끄러진 언더스티어라든지 오버스티어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차량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기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잘 익히셔야 되는데, 기본기도 사실 뭐 별로 대단할 거는 없어요. 뭐 브레이크 밟고 그 다음에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스티어 돌리고 그 다음에 코너 빠져나오면서 다시 가속하고,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습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이거를 잘 연습한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여건이 된다면은 뭐 서킷에서 매번 연습을 하면 좋겠지만, 서킷에 한번 가려면은 기름값에 서킷 비용에 그 먼 거리의 시간까지 솔직히 매일같이 쉽게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서킷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기를 익히는 데 있어서는 그냥 공도에서도 천천히 주행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본기를 익힐 수 있고, 또 와인딩 도로를 달리면서도 기본기를 얼마든지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행마저도 기름을 써야 되고 또 차량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또 여지없는 사실인데, 기본기를 정말 저렴한 방법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사실상 이 시뮬레이터라는 게 그 차량의 실제 움직임을 느낄 수 없다 보니까, 뭐 종지라든지 뭐 횡지라든지 코너링을 할 때, 또 오버스티어가 날 때 발생하는 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없고, 또 타이어의 그립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시뮬레이터를 잘만 사용하려면은 스티어를 조작한다든지 뭐 가속 페달 혹은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다든지, 또 오버스티어가 발생했을 때 카운터 스티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카운터 스티어를 어떻게 풀어줘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작 방법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간적 제한도 없고 또 비용에 대한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요즘에는 또 시뮬레이터 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몇천 원 내고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기를 어떻게 연습을 해야 좋을지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죄송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작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1단 기어 밑에 빨간색 바가 채워지죠. 이게 이제 브레이킹의 양입니다. 서서히 릴리즈를 하면은 릴리즈 하는 만큼 이렇게 브레이크 양이 조절이 되고요. 녹색은 이제 엑셀 페달의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차는 브레이크와 엑셀만 있으면은 조작이 가능한 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너를 주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브레이크를 충분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낮춘 상태에서 스티어를 돌려서 코너를 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코너를 빠져나와서 가속을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브레이크와 스티어의 양, 그리고 또 이 스티어를 풀어주는 그 타이밍에 어떻게 엑셀을 밟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중첩되게 사용을 하셔야만 하중도 제대로 쓸 수가 있고, 또 추후에는 차가 가진 모든 성능을 다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단 코너에 들어갔을 때는 풀 브레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턴이 들어가는 양만큼 브레이크를 아주 서서히 줄여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서서히 줄여가고, 코너에서 더 이상 스티어의 양이 필요하지 않는 딱 이 정도에서 코너를 계속 돌아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파셜 스로틀이라고 해서 스로틀을 아주 약하게 이 정도만 유지를 하면서 속도가 떨어지지도 혹은 늘어나지도 않게 코너링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어를 푸는 만큼 가속 페달을 점점점 적용해 나가서 스티어가 완전히 풀렸을 때 이런 식으로 풀가속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조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손발에 끈이 달린 것처럼 조작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 차의 한계를 제대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더스티어라든지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게임상에서도 이게 물리 엔진이 굉장히 실제와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 브레이킹을 하면서 스티어를 돌리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풀 브레이킹 그리고 스티어,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해요. 브레이킹을 일단 하고 나면은 브레이크 양을 줄여주면서 스티어를 돌려야만 차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단 코너에 들어서게 되면은 스티어가 안 풀린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후륜구동 차량은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엑셀을 밟고 싶으면은 이 밟고 싶은 양만큼 스티어를 조금씩 풀어주시고, 스티어가 완전히 풀렸을 때야 비로소 풀악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넣고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주행을 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실제 차를 탔을 때도 이 조작법이 그대로 나왔을 때 훨씬 더 차량 컨트롤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제대로 컨트롤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가 미끄러뜨리고 딱 그 잡는 그 느낌만 한번 느껴보세요. 요 모멘텀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조금 미끄러뜨릴 만한 코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조작을 했을 때 왜 차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모르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요. 이론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정말 그 누구 못지않게 빨라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의 목숨을 좀 거십시오. 기본기에 욕심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 그 벽에 가로막혀서 빨라지실 수도 없을 거고, 또 그 벽을 넘어서시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기본기, 네, 또 기본기, 그리고 또 기본기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